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서현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금은 놀랍고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 주방에 늘 함께하는 너무나 친숙한 식재료인 식초에 단 하나의 재료만 더했을 뿐인데도 여러분은 마치 30년 전 젊음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활력과 생명력, 그리고 잃었던 남성으로서의 당당한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핏 들으면 흔한 민간요법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수많은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온 사실이며, 지난 세월 동안 중년 남성 환자분들의 건강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용히 발기 기능 저하와 활력 상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홀로 견디고 계십니다. 이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은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신호, 즉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신호를 방치하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중년 남성들의 혈관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살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이 저에게 알려준 결론은 명확합니다. 남성 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켜진 붉은 경고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값비싼 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건강보조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합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약도, 수술도, 부담스러운 보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30년 전 그날처럼 매일 아침 자신감과 활력으로 당당히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특별한 조합법을 아주 상세히 공개할 텐데, 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가 보약을 능가하는 천연 활력 음료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시거나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댓글에 한글로 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용기가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강민호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강민호님은 67평생을 교육에 헌신해온 존경받는 교사이자 교감 선생님으로 최근 은퇴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엄격하고 꼼꼼하며 반듯한 삶을 살아오셔서 제자와 동료들에게 늘 존경을 받으셨죠. 아내분 또한 같은 학교의 교사였고 두 분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 부부였습니다. 은퇴 후 강민호님의 꿈은 아내와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며 직접 그린 풍경화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서재벽에는 자랑스럽게 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한 가지 그림자가 이 모든 아름다운 계획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강민호님은 반세기가 넘게 함께 해온 아내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퇴 후부터 잠을 훨씬 많이 잡니다.
예전에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제가 몇 번을 흔들어 깨워야 겨우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중히 다루던 화구도 방치하고 친구들이 불러도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손자가 놀아달라 간절히 졸라도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눈도 뜨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손자도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도 고개만 저으며 괜찮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부가 진짜로 함께할 시간이 생겼는데 남편 마음의 문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거요. 아내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남편이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제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강민호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만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아내분을 밖으로 모시고 강민호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듯한 마치 오래된 분필 가루처럼 무겁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칠판이 깨끗이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엔 여전히 청춘의 불꽃이 남아있는데 몸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아내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평생 제자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저는 힘조차 없는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는 그동안 온갖 약을 찾아 헤맸고 심지어 값비싼 남성 전문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나이 탓일 뿐입니다. 그리고 몇 달치의 약만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약이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남은 생을 이렇게 적막하고 공허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강민호님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할 고통과 상실감, 불안, 무력감을 견디는 남성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약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강민호님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비쳤습니다. 어지럽게 쌓여있는 약봉지를 바라보며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붙잡아온 약들이란 건 녹슨 낡은 수도관에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새지 않는 것 같지만 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부터 관을 청소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민호님은 잠시 멍해지며 눈빛으로 묻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셨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요. 그리고 그 답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댁에 부엌에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함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저 역시 다른 의사들처럼 뻔한 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진짜 출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작은 종이에 두 글자를 적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식초와 생강.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딱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한 달 후에도 몸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제 진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는다면 선생님은 아침뿐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겉보기에 단순한 이 조합이 왜 그토록 특별할까요? 왜 식초와 생강,
이렇게 흔한 것들이 값비싼 약보다 강력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의학적인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밝히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왜 몸속 엔진이 멈추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은 단순히 정력이나 활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활력이 아니라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정원에 있는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남성의 기능은 피가 물처럼 그 수도관 안으로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흘러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수도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안쪽이 깨끗합니다. 살짝만 틀어도 물은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거기에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수도관 안쪽에 찌꺼기와 녹이 쌓여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입니다. 둘째, 수도관 벽이 딱딱해져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혈관 노화입니다. 셋째, 수도꼭지를 여는 힘이 약해집니다. 즉, 심장이 피를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을까요? 물은 똑똑 떨어지거나 심지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나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경동맥 같은 주요 혈관보다 훨씬 더 작고 민감합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관의 직경은 고작 1에서 2mm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심장혈관은 3에서 4mm, 뇌혈관은 5에서 7mm 정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좁은 길이 가장 먼저 막힌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 기능에 저하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며 이를 방치하면 3년에서 5년 안에 심장이나 뇌의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인 치료제를 먹는 것은 막힌 수도관 안에서 억지로 강한 압력으로 물을 뿜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낡고 손상된 수도관은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하게 압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도관 안쪽의 기름때와 녹을 청소하고 딱딱해진 관을 다시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저는 강민호 선생님의 수도관을 뚫고 여러분의 낡은 수도꼭지를 새 것처럼 되돌릴 수 있는 기적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초와 생강입니다. 먼저 식초는 혈관을 청소하는 훌륭한 세정제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신마들레는 유기산과 초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강력한 천연 세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딱딱해진 혈관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녹을 청소한 뒤에는 좁아진 관을 넓히고 흐름의 압력을 높여줄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훨씬 원활히 통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생강은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며 기본적인 활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제 이 원리가 이해되시죠? 식초는 강력한 세정제로 혈관을 청소하고
생강은 펌프처럼 작용해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힘차게 밀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효과가 증폭되어 10배, 20배의 힘을 발휘하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실제로 식초의 초산과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결합할 때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흐름을 개선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것은 약으로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비범한 치유력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음식의 지혜 속에 이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몸속 시스템을 구해내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렇게나 드셔서 절대 안 되며 올바른 비율과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적의 재료를 손에 넣었으니 중요한 것은 그것을 최고의 명약으로 만드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황금 섭취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올바른 재료를 고르는 방법부터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주정으로 속성 발효시킨 일반 양조 식초나 증류 식초를 쓰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사과 전체를 통째로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에 핵심 성분인 유기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유익한 효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고 주정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 발효 제품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생강 또한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린 생강이나 가공된 생강 가루보다는 흙이 묻어있는 생강을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것이 그 속에 담긴 강력한 진저롤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섭취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매일 아침잠에서 깬 직후 공복 상태에서 이 활력수를 한 잔 마셔주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 천연 발효 사과 식초 1스푼, 양으로 따지면 약 15ml 정도를 넣습니다. 셋, 신선한 생강을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 야른 천이나 채로 즙을 냅니다. 그리고 그 생강즙을 딱 한 방울에서 2방울만 떨어뜨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강즙은 단 한두 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내어 많이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생강즙을 1스푼이나 듬뿍 넣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심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며칠을 고생하셨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생강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약재이기 때문에 과량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티스푼도 아니고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물은 가급적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식초와 생강의 유익한 성분이 음식물에 방해받지 않고 곧바로 흡수되어 혈관으로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특수부대가 몸이 막 깨어난 순간 밤사이 정체되어 있던 도로를 신속히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평소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어 속쓰림이 잦은 분이라면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후 약 30분 뒤에 마셔 위를 보호하면서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고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훌륭한 천연 재료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철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첫째, 절대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진하게 먹어야 효과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여 원액을 드셨다가 식도와 위 점막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와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큰 이점이 되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당뇨 환자분이 이를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섭취 후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셋째,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데 생강 또한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심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의 양을 아주 극소량으로 조절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심한 속쓰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가장 정확한 의사입니다. 자, 다시 강민호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린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그는 아내분과 함께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축 늘어져 있던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창백하고 어두웠던 얼굴에는 붉은 혈색이 돌며 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총명함과 자신감이 그 눈동자에 다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식초 물 좀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했지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주째에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곁에 앉은 아내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분은 활짝 웃으며 남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정말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먼지가 잔뜩 쌓였던 스케치북을 꺼내 제 초상화를 그리더군요. 그러고는 여보, 우리가 미뤄왔던 여행을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민호님은 이제 더 이상 약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내분이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해주는 사랑의 활력수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셨지요? 부엌에 있는 익숙한 식초와 생각만으로도 건강의 기초가 달라지고 외모가 달라지고 부부의 삶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기능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이 조합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이 혈관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되어 치명적인 질환들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이고 식초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며 생강은 신진대사를 높여 중년의 골칫거리인 뱃살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재료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세포를 깨워 암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식초 생강물과 함께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입니다. 바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바로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발 뒤꿈치를 가능한 높이 들어 올려 몇 초간 유지하다가 쿵 하지 않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동작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아래로 쏠린 혈액을 심장으로 강력하게 펌프질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와 생강으로 깨끗해진 혈관의 발끝 들기 운동으로 강력한 순환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씻어내고 외부에서는 밀어주는 완벽한 조합이죠. 특히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탁월하니 꼭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하며 남성이라면 누구나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그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힘을 깨우시겠습니까?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딱 2주만 용기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 아침 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초 한 병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실천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내일 아침부터 마시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활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서현이었습니다.